안녕하세요. 작업 중량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많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제가 정말 많아서 하나의 제목을 좀 만들기가 힘들었는데,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앞으로 제가 논의를 전개할, 그러니까 그 다음의 영상, 또 다다음의 영상을 찍기 위한 어떤 발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하나의 주제에 수렴한다기보다는 여러 얘기를 할 거라서 그냥 어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목을 빅파마의 서방형 경쟁, 정말 잘하는 서방형 회사는 귀하다, 뭐 요런 식으로 일단 만들긴 했는데, 어 여러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요런 4 가지 얘기를 할 건데, 요거는 천천히 지금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펩트론이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 둘 모두한테 러브콜을 받은 거 다들 아시죠? 일단 기존 주주분들은 다 아실 건데, 요즘에는 또 이 가격이 주가가 폭락해서 새로 이 진입하신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좀 제가 짚고 넘어가면은, 트론이 일라이 릴리와 노보 디스크 모두한테 이렇게 러브콜을 받은 적이 있어요. 무려 3년 전에 PT403은 알다시피 세마글루타이드죠. PT403도 MTA, 실사, 텀시시 모두 이뤄졌다, 요런 내용이고요. 당연히 상대방은 노보 노디스크, 그리고 PT404 이건 타제파타이드죠. 그래서 요것도 실사가 예정돼 있고, 그리고 MTA, 텀시시에 대한 합의도 진행 중이다. 뭐 요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가장 유리한 조건과 방법으로 둘 중에 선택할 거다." 뭐 그런 식으로 한때 되게 트론도 이렇게 잘 나간 적이 있었다는 거. 어 그래서 이거는 2024년 당시 뉴스인데, 뉴스에서도 나오죠. 일라이 릴리가 글로벌 제약 바이오사 노보 노디스크와의 경쟁 끝에 결국 스마트폰 대포 입찰을 받았다. 그러니까 어 일라이 릴리와 최종 결정이 났다. 펩트론이 어 일라이 릴리를 최종 약혼자로 선정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양사 모두 단독 계약을 원하면서 일라이 릴리로 최종 결정됐다. 그리고 요거는 아주 다음에 얘기할 건데, 이거는 딜이 나오고 나서 얘기할게요. 일라이 릴리 외에도 다수의 글로벌 제약 바이오사와 신약 공동 개발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 뭐 빅파마들이다. 뭐 요런 내용들이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 결국 일라이 릴리로 최종 낙점이 됐다. 둘 모두한테 러브콜을 받았는데 일라이 릴리랑 어 결국 기술 평가 계약을 하게 됐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빅파마의 서방형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펩트론이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의 어떤 구애를 받았듯이 다른 서방형 회사들도 파트너십을 다 맺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비만 시장이 갑자기 커지면서 서방형 시장이 이렇게 갑자기 또 주목을 받으면서 오히려 서방형 회사가 오히려 품귀해지고 귀해지는 현상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네.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보면 뭐라고 돼 있냐. 글자가 잘 안 보이시죠? 요거 화면 확대해 볼게요. 안 되겠구나. 어쨌든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카무루스 어센디스 파마는 릴리와 노보와 파트너십을 맺었고", 이건 다들 아시죠? 그리고 메세라는 화이자의 품에, 그리고 CSPC는 이건 중국 회사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품에, 그리고 메딘셀이라는 미국의 회사는 에브비의 품에, 그리고 국내 인벤티지 랩은 베링거와, 그리고 G2G 바이오도 또한 베링거랑, 그리고 또 삼성 바이오에피스랑 공동 개발 진행 중이죠. 그리고 나렉사라는 회사도 노보노디스크와 파트너십을 맺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파마들이 지금 여러 서방형 회사들과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베링거도 지금 인벤티지 랩이랑 G2G 바이오 둘 모두에게 양다리를 걸친 상태고, 그리고 노보노디스크도 지금 후술하겠지만 4 군데 업체랑 지금 파트너십을 맺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렇게 서방형 회사가 상당히 지금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파트너십을 맺은 상태인데, 사실 제가 이거는 다음 편에 다루겠지만 상당히 약점이 많은 회사들이거든요.
하나하나씩 이 뜯어보면은 '아니 이런 회사가 어떻게 빅파마의 낙점을 받았지.' 할 정도로 되게 좀 펩트론과 비교하면 좀 떨어지는 기술들이에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아 서방형 회사를 잘하는 곳이 진짜 드물다.' 요런 결론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펩트론보다 훨씬 떨어지는 회사들도 지금 서로 빅파마들이 모셔가려고 난리인데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아 펩트론의 어떤 해자, 어떤 강력한 해자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내용은 네. 이거는 노보 노디스크가 지금 상당히 지금 급하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앞서 제가 언급드렸다시피 노보는 지금 현재 총 4 군데와 장기 지속형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비바니. 이거는 7월 6 일에 한번 파트너십 뉴스가 나왔죠. 요거는 제가 뭐 블로그, 영상, 텔레 이런 데서 엄청 많이 다뤄 가지고 요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약점이 엄청 많은 회사고 이 회사는 시총 1,500억 밖에 안 하거든요. 시총 1,500억 인데 이 회사가 7월 6 일에 노보와의 어떤 파트너십을 맺었을 때 엄청 폭등했어요. 근데 그 가격이 지금 싹 다 내려왔어요. 전부 다 반납하고 오히려 그 전보다 더 가격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시장 참여자들도 '아 이 기술은 안 되구나.' 이런 거를 좀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넥사라는 회사가 있어요. 나넥사라는 장기 지속형 회사인데 요건 또 특이한 ALD 기반인데 요 회사랑도 과거 2022 년에 어떤 그 파트너십을 맺은 적이 있고 이게 뭐 "끝났다. 쫑났다." 이런 얘기는 없고 지금 계속해서 노보 노디스크랑 뭐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G2G 바이오, G2G 바이오는 이 사명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2023년 당시에 그 공동 개발한 글로벌 회사가 있어요. 근데 뭐 거의 100% 노보 노디스크거든요. 네 노보 노디스크랑 공동 개발을 맺은 적이 있고 근데 그게 뭐 세마글루타이드는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삼성 에피스랑 하는 것 같고 뭐 차세대 약물을 뭐 개발한다고 하는데 뭐 저도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센디스랑 또 알다시피 얘네랑은 선급금을 줬죠. 선급금을 주고 계약을 완전히 그냥 정식으로 맺었는데 지금 아직 2 년째 지금 임상도 안 들어갔죠. 임상도 안 들어갔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노보노디스크는 계속해서 장기 지속형 회사들을 지금 물색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는 또 화이자가 인수했던 메세라에 대한 어떤 하이제킹까지 "야 너희 그 우리랑 인수하자. 우리가 돈 더 줄게." 이러면서 하이제킹까지 시도한 적이 있죠. 요런 걸 보면은 '아 노보 입장에서는 아직 마음에 드는 장기 지속형 회사가 없구나. 아하 어센디스랑도 잘 안 되겠구나.' 뭐 요런 걸 잘 알 수가 있죠. 참고로 근데 어센디스가 서방형 회사 중에서는 되게 근본이에요, 근본. 요 회사가. 요 회사가 단일 시총으로는 서방형 전문 회사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지금 16 조인가 뭐 그럴 텐데 어쨌든 가장 이런 근본 회사인데 지금 선급금 1,500억 주고 계약했는데 아직 지금 강감무소식이고 계속해서 노보 노디스크는 요렇게 파트너십을 다른 회사들이랑 지금 맺고 있다 요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참 이렇게 음 요렇게 지금 약점이 많은 회사들이랑 지금 계약을 맺었고 지금 아직 최적의 파트너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을 지금 방증해 주고 있는 거죠. 예 고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텔레에 제가 언급한 내용인데 저는 PT403이 좀 노보 디스크 품에 좀 안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앞서 제가 언급드렸다시피 노보랑은 MTA 텀쉿 실사까지도 지금 이어진 바 있고 참고로 이게 실사 이 듀 딜리전스라고 하는데 실사까지 이어진 정도면 엄청 많이 진행된 거예요. 요거 다음이 바로 본계약이에요. 그래서 실사까지 왔다는 거는 진짜 뭐 이미 기술적 검증까지는 이미 과거에 다 완료된 것 같고 근데 릴리가 어떤 독점적인 기술 평가 계약을 원하면서 좀 살짝 멀어진 상태인데 제 생각에는 이 본 계약에서 PT403은 제외될 것 같거든요. 그건 후술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PT403이 노보 품에 안길 수 있다고 생각한 이유는 요렇습니다. 이게 PT403은 우리가 앞서 다뤄봤다시피 빠르게 상업화가 가능해요. 지금 서방형 중에서 유일하게 505 B2 트랙 즉 계량 신약 트랙을
지금 탈 수 있다. 요렇게 FDA한테 프리미팅으로 좀 오피셜리 인증을 받은 상태죠. 반면 카모루스는 그렇지 않죠. 임상 3상 풀로 돌리죠. 저희 이거는 많이 다뤘죠. 예. 그리고 베스트 인 클래스를 지금 증명한 상태죠. 뭐가? PT403이 영구자 임상으로 휴먼 임상으로 이미 부작용 0 건 맞죠? 부작용 0 건이 아니라 구토 0 건, 메스꺼움 0 건. 네. 이거를 보여주면서 우수한 PK를 이미 증명을 했죠.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제품을 증명한 상황에서 우리는 알다시피 노보가 상당히 절박하다는 걸 알고 있죠. 지금 노보 주가 보십시오. 지금 완전히 막 다 꼬라박 가지고 거의 지금 최악의 상황입니다. 막 CEO도 교체되고 지금 상황이 엄청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서방형 파트너도 좀 이렇다 하게 지금 4 군데나 걸쳐 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1,500억 을 지불한 어센디스 파마는 아직 임상 2 년째 감감무소식.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막 노보디스크는 막 G2G랑도 하고 또 비반이랑도 하고 나넥사랑도 하고 메세라 막 하이제킹 하려고 하고 요런 거 보면은 '아 참 도박용 파트너 찾지 못했구나.' 요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 당위성이 맞아떨어지죠. 노보의 절박한 당위성 그리고 PT403이 어떤 어 상당히 베스트 인 클래스를 지금 증명한 이런 상황.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죠. 예.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PT40 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PT403이 혹시 릴리 본계약에 좀 포함되지 않을까. 그러니깐 GLP-1 까지 이렇게 싹 다 묶으면서 어 타겟 독점으로 PT403을 어떻게 좀 견제하는 입장으로 돈을 더 주고 릴리 본계약에 포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수도 있어요. 뭐 이건 다 의견이 다르니까. 근데 저는 제외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카무루스랑 릴리와의 계약도 GLP-1 계약은 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무루스도 지금 그 따로 세마 월 1회 제형을 자체 개발을 하고 있죠, 실제로. 그래서 카무루스 계약도 GLP-1은 풀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가장 좀 결정적인 건데 최근에 햅트론에서 PT403에 대한 언급 빈도를 상당히 높이고 있어요. 뭔가 확실히 릴리와의 계약 어떤 진행 상황에서 PT403이 좀 제외됐다는 방증인 것 같아요. 빨래가 다 됐네. 네. 그래서 지금 PT403이 막 지금 릴리와의 계약이 많이 묶였으면은 이게 CDA 비밀 유지 계약이라 해 가지고 아무 말도 못 했을 거거든요. 근데 뭐 연구자 임상한 데이터도 공개하고 있고 그리고 뭐 PT403 505 P2 트랙 탔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앞으로 PT403 얘기를 뭐 더 할 암시를 지금 주고 있고 또 세 가지 단서 세 번째 단서도 되게 결정적인 건데 지금까지 그 PT403이 국내 임상할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얼마 전에 FDA 프리미팅을 굳이 해 가지고 505 피트 트랙에 대한 확인을 받았거든요. 사실 국내 임상만 할 계획이었으면 필요 없거든요, 이거. 그런 식약처 확인만 받으면 되니까. 근데 굳이 FDA 프리미팅까지 굳이 한 거죠. 왜? 이건 아마 좀 상대방 파트너를 좀 염두에 둔 게 아닐까 싶어요. 뭐 굳이 노보가 아니더라도 뭐 산도즈나 뭐 여러 빅파마들이 좀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좀 이런 파트너십을 지금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는 스탠스예요. 예 이런 스탠스를 봐서 저는 PT403이 릴리와의 본계약에서는 제외되지 않았나 강하게 추측하고 있고 그리고 어차피 세마글로타이드 서방형은 뭐 G2G도 하고 또 뭐 인벤티지 랩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카모루스도 한다고 하고 또 뭐 어센티스 파마도 한다고 하고 뭐 여러 군데 하니까 "너희 그냥 펩트론 너희도 그냥 풀지 말자." 그냥 뭐 그런 식의 마인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요거는 추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강력한 어떤 증거 굳이 국내 임상인데 왜 FDA 프리미팅을 했을까? 그리고 왜 PT403에 대한 언급 빈도를 높이고 있을까? 그리고 어차피 카모루스도 GLP-1 계약은 풀었지 않냐? 요렇게 좀 근거를 가지고 저는 이게 독점에서 제외되고 PT403은 결국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종국에는 뭐 노보든 뭐 산도즈든 뭐 어디든 좀 품에 안길까 고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건 또 다른 얘기죠. 그래서 앞서 제가 많은 빅파마들의 어떤 파마들과 파트너십을 맺은 서방형 회사들을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펩트로는 뭐 어떤 그게 장점이 있길래 그 수많은 어떤 서방형 회사들의
경쟁을 뚫고 릴리의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제가 지금까지 엄청 많이 설명을 드렸죠. 기술적 관점, 경제적 관점, 문화적 관점, 정황적 근거까지. 근데 다시 백 투 베이직으로 해 가지고 저는 이 삼중 해자, 즉 PK, 생산적 측면, 그리고 505 비투 트랙, 요 세 가지 측면에서 저는 다른 서방형 회사들과 좀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물론 다른 장점도 있어요. 상온 보관이 가능하고 바늘 크기도 줄일 수 있고 오토 인젝터도 가능하고 하나하나 엄청 다 중요한 것들인데, 일단 굳이 이 세 가지를 꼽아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 그 서방형 회사들이 많아요. 우리처럼 PLG에 하는 데도 있고, PLG에 여기 적기가 힘드네. PLG에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젤 하는 데도 있고, 대표적으로 카무루스, 그리고 메딘셀, 그리고 아도시아 이런 데가 있죠. 그리고 패길레이션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자체 신약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임플란트 하는 데도 있고, ALD 하는 데도 있고, 엄청 많아요 진짜 종류가. 근데 엄청 많은데 예를 들어서 생산이 좀 될 것 같으면 PK가 안 되고, PK가 될 것 같으면 생산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모든 회사들은 또 505 비투 트랙을 못 하거든요. 요거 진짜 중요한 건데, 요거 빅파마 입장에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임상 1-2년 단축시키는 거, 이거 진짜,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강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진짜 과소평가된 어떤 요소입니다 진짜. 어쨌든 수많은 서방형 회사들이 있는데, 물론 얘네들도 어쩔 수 없이 빅파마의 파트너십을 맺고 있지만, 지금 이 펩트론이 구축해 놓은 이 3중 해자, 요거는 제 생각에는 못 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3중 해자 때문에 저는 릴리의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결론은 '펩트론은 릴리의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요런 결론이 또 나오네요. 네. 그래서 요런 내용은 제가 다음 영상에부터 하나하나씩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다뤘던 노보노디스크와 PT403의 어떤 링크 연결 관계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글은 사실 다음 영상들을 위한 어떤 발판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을 이렇게 좀 요약해 보면 결국 '아 진짜 정말 잘하는 서방형 회사는 귀하다.' 그리고 이렇게 그 네. 이런 상황에서 펩트론은 또 노보 릴리 모두의 러브콜을 받은 적이 있다. 빅파마의 서방형 경쟁, 파트너십, 이렇게 구린 회사들도 지금 빅파마의 어떤 낙찰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노보디스크는 지금 상당히 급한 상황이다. 지금 무려 4 군데나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그러면서 PT403과의 어떤 계약 가능성도 되게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펩트론의 3중 해자에 대해서 언급드렸습니다. 요거는 다음 영상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밤 되시고 좋은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